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정부가 지난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여러 세금 제도가 발표됐는데요. 주요 내용은 결혼과 출산, 또 양육과 관련한 세금은 더 줄이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인구 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나오자마자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들이 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그동안 여러 세금 제도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끈 건 자녀 결혼 때 부모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이 액수를 좀 높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결혼할 때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합해서 3억 원 가까이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게 되는 건데요.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값이 2억 2천만 원, 또 수도권 3억 원인 점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점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양가 부모가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현재 규정대로라면 국세청이 증여세 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신혼집 마련에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써도 되는지 또 현금만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정부는 우선 용도에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꼭 신혼집 마련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이 부모 집에 살면서 청약주택 입주를 기다리다든지 또 다양한 어떤 사례도 있고요. 용도를 제한한다면 일일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이유도 있고 또 이 증빙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또 코인 등도 공제할 수 있고요. 재혼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렇게 콕 집어서 신혼부부 증여세 감세를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현재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신혼집 마련에 2억 8천만 원이 들고 다른 부대 비용도 수천만 원인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성인 자녀 대상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2014년 이 기준이 정해진 뒤에 물가나 전셋값 또 결혼 비용이 크게 올랐지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가 결혼 비용을 지원하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결혼자금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추적하고 있지 못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증여세는 국세청이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부과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자진 신고했을 때 3%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증여세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상속 증여 세수 비율은 0.7%로 OECD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최고 세율도 일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본도 우리 돈 1억 원 정도 결혼 자금 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 정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돈 걱정을 좀 하지 않게 덜어주자면서 이런 시기에 결혼하면 출산에도 적극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건데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이게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의 지원하는 부분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높여줘서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지만요. 반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있는 계층만 해당하는 혜택이어서 좀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상대적 박탈감만 키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 가구가 비과세인 혼수 비용을 빼고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평균 7,95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가구 평균 2,100여만 원의 4배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1억 원 더 올리면 그만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결혼을 장려하고 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부분도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정책이 취지대로 결혼 장려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부모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면 일부만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보다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또 결혼보다는 비혼을 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분들도 사실상 혜택에서 배제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1인 가구 수를 살펴봤더니 700만여 명이 됩니다. 네. 이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인 19만 3천 건으로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인데요. 물론 아직 좋은 시기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아예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완의 의미를 담은 미혼보다 개인의 선택을 강조한 비혼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고려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시에 증여세가 3억까지 공제되는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네,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서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이 심의 과정에서 또 여당, 야당 다양한 여론이 나온다면 좀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 세법 개정 가운데 또 주목받는 정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출산과 양육비 세제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급 요건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로 한정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연간 7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3천만 원 더 상향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는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액은 약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되고요. 이외에도 출산과 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내거나 정책을 만들 때 공감을 사는 것만큼이나 사각지대를 살피는 건 물론이고요. 또 실효성에 관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힘써야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